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 전 대통령을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노무현은 죽어주기까지 했잖아.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만들어냈었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 주변을 아주 달달 볶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익을 볼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윤석열, 김건희가 결국 이익을 볼 건가? 나중에 자기네들도 전 정권이 되는 거야, 나중에. 5년이면 끝나서 떠나면. 자기네들은 5년 다 채워서 가더라도 여러 가지로 잡혀 들어갈 일이 줄줄이 늘어섰거든. 문 대통령처럼 그나마 깨끗하게 살고 안 해먹고 대통령 그 정부에 그렇게 들어가서도 그렇게 한탕 안 치고 그러고 나온 대통령도 저렇게 잡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오죽 없으면 전 사위도 이혼한 사위니 전 사위를 데리고서는 그걸로 뇌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게 유치하고 치사하고 좀스러워서 이거를 뭘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이익을 보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좀스럽게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해를 볼 거야. 니네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꼼짝 마 이런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이익은 누가 볼 거냐고. 누군가가 뒤에서 윤 정권을 치려고 윤석열 뒤통수를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저런 걸 다 만들어가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전두환 같은 일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누군가가 전두환의 꿈을 꾸나 보다. 김영현? 모르지. 김영현이 그 정도를 파워를 가진 사람일지 그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국방부 군인들을 휘어잡을 만큼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기꾼을 누가 따를 거야? 안 따로. 자기 입으로도 요즘 군인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누군가가 있겠지. 진두지휘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을 거라. 그렇지 않고는 여기까지 이렇게 무계획처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무대뽀로 올 수가 있겠느냐고. 이게 누구의 작전인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일이 하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그럴 정도의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있다면 또다시 제2의 전두환을 꿈꾸는 누군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 문 대통령 건드려가지고 윤석열이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 자기가 이익 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는 윤석열하고 문재인을 같이 엮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니네들 한패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가. 그러면 그게 윤석열은 아니고 그렇게 엮어서 집어넣고 이익 볼 사람이 혹시 김건희인가. 김건희가 이리저리 누구나가 아는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혐의 받고 자꾸 빠져나가고 결국은 다른 사람 치고 들어가고 계속 윤석열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윤석열은 곤란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 머리를 쓰는 여잔가,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이 있는 여잔가, 나라를 자기가 홀라당 먹으려고 이러는가, 여자 전두환이 되려나. 둘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이야기가 안 돼. 윤석열하고 김건희 묶여봐봐.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묶으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운명 공동체가 돼버리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맞아떨어져. 김건희가 철저히 윤석열을 이용해 먹고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래야지 맞아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김건희가 누구를 이용할 것인가, 한동훈을 이용할 것인가, 이준석을 이용할 것인가. 지금 그게 궁금해졌어. 이준석이 요새 좀 이상하잖아. 이준석이 영리하지 더. 이준석이 이번에 성상납 그게 무혐의가 돼버렸잖아. 김건희 편들어주는 말 한번 쓱 하고 나서 그렇게 됐잖아. 뭔가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그쪽으로. 의심해 볼 만하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거래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국힘을 이준석한테 넘기고 자기네들 살 길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면은 윤석열 아예 척버리고 김건희가 실세를 차지하든지.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준석 뒤에서 수렴청정 할 수 있잖아. 수렴청정을 윤석열한테서 한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잖아. 윤석열은 검찰이 힘이라도 있으니까 그걸로 하지만 이준석은 없잖아.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필요할 거라고. 이준석은 김건희의 뒤에 불법의 무법의 힘을 이준석이 이용을 한다면 자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대통령 대선 후보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용해 먹는 거지. 말하자면 첫 번에는 안 된다 그래도 일단 대선 후보로 나가서 국힘에 다시 당대표가 되든가 아니면 하여튼간에 국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한번 나오면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또 다시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뒤에서 김건희하고 뭔가 거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내가 이거야말로 소설을 써본 거야.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변수는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얼마만큼 재주를 피우는가. 김건희를 놓고 지금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다는 거 이런 거 다 가만히 보면 한동훈이 이걸 끄집어내서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닐까 보이거든. 한동훈 친한파들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각에 왜 이런 일이 터져 나오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표면화시킨다는 건 그런 거 한동훈이 제일 잘했던 거잖아. 기사 언론을 갖고 놀면서 뿌리고 슬쩍 자기가 아는 것처럼 꾸며놓고는 거기에 이렇게 밥을 주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해서 키우거든. 근데 그게 한동훈의 작품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거기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알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한동훈이 마지막 카드는 안 꺼낼 테니까 나를 밀어라 그러든가 거래를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뒤집어 엎던가 그거는 이제 한동훈이 얼마나 재량이 있는지 거기에 달렸겠지. 그만큼 깡이 있을까.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남자라서 끝까지 그 키를 안 쥐고 갖고 놀려고 할 거라고. 자기 빠져나갈 구멍 만드느라고. 한동훈도 불법이 많거든. 캐비넷을 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민주당은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해도 그리고 아주 적시에 그냥 탁탁 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럴 정도로 저들은 아주 얽히고 설키고 골치 아파. 그래서 지네들끼리도 바로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지경이거든. 뭐 어떤 일이 터져도 이제 국민들 놀라지도 않잖아. 아니 JTBC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국고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 데서 이제는 김건희가 도를 넘었다라고 선 넘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꿈쩍이라도 하겠냐고. 니네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다. 니네들이 나를 막을 것이냐. 김건희가 작정을 하고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윤석열을 꿰어찬 거잖아. 그냥 그 말이 고스란히 맞는 거야. 꿰어찬다는 말 의대생들 이번에 새로 의대 들어가도 제대로 선생이나 있고 시설이라도 다 받쳐지냐고. 콩나물 교실 대학생 의대를 더군다나 콩나물 시루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 자기네들이 맥을 끊어놨잖아. 교육의 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계속 가는 그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번에 대학 들어가서 이제부터 의사들은 다 돌팔이 의사 되기 쉽다니까.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의료계가 잘못되면 불행한 국민들이 되는 거거든. 외국에서 원정 와가지고 수술받고 가고 그러던 나라가 김건희 성형수술하러 사람들이 쫓아 들어올까? 한국의 의사는 그냥 성형외과 의사만 살아남는 거잖아. 나라의 그 기조가 방향 한쪽만 살짝 키를 잘못 틀어도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거야. 주치의를 성형외과 의사로 집어넣을 때부터 알아봤지.